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강 저임금 노동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임금 노동을 좀 개선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 대표적인 뭐 두 개의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조건 급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은 저임금 노동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최저임금, 세 번째 시간은 근로조건 급여 대해서 각각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임금 노동 확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그 노동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뭐, 예, 대표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저임금 노동 확산이 되겠습니다. 저임금 노동 확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서비스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화가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배경으로서 지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런 서비스 산업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또 함께 불가피하게 전개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 되겠습니다. 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외주화, 아웃소싱 이런 것도 역시 대표적으로 또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저임금 노동 현상을 촉진하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숙련 피낭적 기술 테크놀로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배경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숙련 피낭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는 스킬 바이어스, 스킬 바이어스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킬 스킬이란 그런 어떤 영어가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는 숙련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기술이라고 번역하는 연구자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기술은 테크놀로지를 또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흔히 이제 기능과 기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분해 쓰는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에, 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근로자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이든 되게 일반직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예, 숙련이랄지 그런 어떤 것을 가리키죠. 숙련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기술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공과대학을 졸업한 그런 어떤 대학생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흔히 이제 기술자 엔지니어라는 그런 어떤 엔지니어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숙련을 우리가 흔히 기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또 기능공 기술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능공은 흔히 고졸 이하 출신의 일반적인 생산직 또는 수비직 노동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련,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기능 이렇게 한다는 거 좀 구분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련 피량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사실은 엔지니어링적인 지식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토메이션이 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은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간적 숙련이라고 하는 인터미디어 스킬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 인터미디어리 스킬이에요. 우리가 중간적 숙련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것인데,
외주가 아니고 이제 오토메이션으로 인해서 주관적 숙련의 일자리가 저합이 가장 많이 파괴된다는 그런 어떤 실證적인 분석 결과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단순 기능공, repetitive라고 하는 단순 기능공, simple and repetitive 어, 뭐 스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로 이제 뭐 우리가 반숙련 또는 미숙련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일자리도 뭐 일부 파괴가 되지만 뭐 그쪽은 그래도 조금 남아 있지만 예. 그쪽도 꽤 파괴가 되죠. 사실은 꽤 파괴되지만 주로 파괴되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인티미디 스킬이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적 숙련이 주로 많이 파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숙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상정원자 같으면 뭐 용접 기술, 용접 기능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어떤 숙련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뭐 반숙련 어떤 비교 단순한 어떤 기능도 아닌 약간의 이제 습숙 기간을 필요로 하는 숙련 이게 인터미디어 스킬이에요. 그래서 자동화는 주로 이제 이 인터미디어 스킬을 가장 많이 파괴한다. 뭐 이런 어떤 인터미디어 스킬을 요구하는 잡을 가장 많이 파괴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뭐 숙련공과 또 반숙련공 사이에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확대되게 되고 뭐 그것이 저임금 노동 확산으로 이끈다 이런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복지 프로그램 축소 뭐 이런 것도 우리 뭐 여러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이 긴축의 시대, 지속적인 긴축의 시대니까 지속적인 긴축 시대 하에서 이제 복지 제도가 리트렌치먼트 되는 거, 축소되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뭐 나라별로 뭐 상당히 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저임금 노동 또는 저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거나 또는 근로빈곤이라고 하는 근로빈곤은 이제 워킹 푸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상이죠. 예전에 자본주의 황금기 시기에는 얘가 근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 사실은 빈곤한 그런 어떤 상태에 빠뜨려지게 되는 현상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워킹 푸어 일을 하면서도 이제 빈곤한 그런 어떤 지위에 있는 그런 어떤 노동자들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사실은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럼으로써 또 불평등이 증가하는 뭐 이런 현상은 그 이제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 가운데 특히 이제 이 저임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때 우리가 저임금 그러니까 low wage 또는 low pay라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서 low wage 또는 low pay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wage나 또 low pay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중위임금의 3분의 2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뭐 근로자의 뭐 다양한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딱 중간에 있는 이걸 우리가 중임금이라고 하는데 중임금 3분의 2를 우리가 보통 저임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에서 저임금 농장 분포는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주요국 저임금 비율 추이고 이게 이제 저임금 비율 OECD 통계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들 가운데 주요 국가들만 이제 구체적인 수치들을 삽입을 했습니다만 뭐 제일 높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근 통계 OECD 가장 최근 통계예요. 2018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역시 자유주 국가답게 24.1% 전체 근로자 중에서 중위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진급노동의 비율이 24.1%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뭐 좀 주변적인 국가는 좀 캐나다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역시 뭐 이주민들이 이민자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뭐 캐나다도 자유주 국가 중에 하나가 되죠. 기타 또 동구 국가들도 꽤 사실은 지금은 비율이 많고 한국도 사실은 이게 2018년도 통계인데 27년도 조금 이따 보게 되겠습니다만 추이를 보면 꽤 20%를 넘은 거의 미국에 육박하는 정도의 직능 비율을 보여왔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역시 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도 꽤 높지 않습니까? 독일도 역시 이제 10.8% 독일도 뭐 전형적인 유럽 대륙의 복지국가입니다만 하르스 계획에 의해서 꽤 많은 직급 노동자가 사실은 특히 서비스 부문에 이제 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꽤 높은 비율을 독일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OECD 평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는 훨씬 우리와 노동시장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지만 직능 노동의 비율은 꽤 우리보다는 현격하게 적은 비교적 양호한 노동시장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덴마크나 뭐 이쪽 핀란드, 뭐 벨기에 뭐 이런 쪽 직능 비율이 굉장히 적죠. 역시 이제 이들 이들 나라들이 역시 이제 핀란드, 덴마크는 뭐 3인주 국가들이고 3인주 국가는 또 뭐 이 그러니까 산별 수준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중앙 집중화된 중위율도 상당히 높고 중앙 집중화된 교섭 구조를 뭐 최근엔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 분분화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이런 어떤 이제 교섭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역시 지금 노동 비용은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어떤 다양한 현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2011년부터 18년까지의 비율 추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뭐 대체로는 대개 이제 뭐 큰 변화 없이 보시면 제 위가 이제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뭐 가장 사실은 높은 그런 어떤 저임금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밑이 이제 이들 몇 개 국가에서는 이들 6개 국가에서는 한국이 뭐 미국 다음으로 높다가 예전 18년도에 들어서 상당한 정도로 이제 저임금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뭐 추측컨대 이것은 역시 최저임금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한 효과가 아닐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영국도 뭐 큰 변화 없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또 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아까 그 말씀드린 2005년도 하르스 계획으로 인해서 뭐 미니잡과 같은 저임금 노동이 광범하게 확산된 그런 뭐 현상을 역시 데이터상으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보시는 것처럼 꽤 뭐 기업별 사실은 교섭 구조이고 기업별 조직 구조이고 뭐 최저임금 수준도 별로 높지 않지만 저임금 노동의 비율은 꽤 낮은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덴마크를 대표적으로 역시 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3인주 국가답게 지금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 보시면 자 그리고 어쨌든 어떤 저임금 노동이 확산된 배경에는 뭐 지난 20년간 노동시장 계획이나 어떤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서 저임금 일자리가 뭐 실업이나 또는 이게 그 실업자가 드나 일자리를 기대하며 대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가정하에서 노동의 계획과 복지 계획을 추진한
그런 어떤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급 노동의 두 가지 가설에 대해서 여기서 일단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징검다리 가설이고 다른 스케어링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은 징검 노동이 일시적이고 또 좋은 일자로 한 징검다리라는 가설이고 스케어링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징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징검 노동자에게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어떤 깊은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이 좋은 일자리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임금 실효 사이를 반복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기능을 할 때 우리가 스케일링 이펙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우 페이, 노 페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요게 말하자면 스케일링 이펙트를 보여주는 것이고 요것은 이제 나라마다 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과 관련해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분절화, 랩마켓 듀얼리즘 또는 시그멘테이션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사회학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분절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실은 점검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임금 일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되게 이제 이들 일자리가 사실은 대부분 이제 되게 비정규직 서비스 부문의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또는 실업자였다가 또는 비경활이었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상태인데 여기선 노동시장의 분절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저임금 일자리도 이런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임금 비율과 노동시장 제도도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나라별로 저임금 비율이 다양한 것을 설명하는 것에는 역시 대표적으로 역시 노동시장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어느 정도 충실한 실업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수준을 비롯한 그런 최저임금 제도 몇 가지 특징도 역시 저임금 노동자의 다양한 어떤 비율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직 중앙 집중성 이런 것들 그리고 단체교섭 제도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국의 다양한 저임금 비율의 정도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것이 이제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베막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마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좀 알아두어야 할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젊은 연구자인데 이베막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덴마크 어느 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만 주로 이쪽 분야 저임금 노동자나 또는 근로빈곤층이나 또는 미니인컴 프로텍션과 같은 그런 어떤 제도들에서 연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젊은 연구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연구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 분야의 페이퍼를 쓰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쪽 거기 한 논문에서 제가 좀 카피한 그런 어떤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일단은 보면 직접적인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지원이 있고 그리고 인크리멘탈 옵션이 있고 뉴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크리멘탈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들을 약간 이제 수정했거나 기존 정책들을 약간 더 덧붙이는 정도, 이 오그멘테이션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걸 가리켜서 인크리멘탈 옵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정책과 대단히 다른 그런 어떤 대단히 다르거나 컴플멘트했다, 좀 크게 이제 보충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의 측면에서 직접 지원 제도는 역시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도로 하는 것 일정한 주로 이제 뭐 국가나 또는 산별 교섭의 규제를 통해서 일정한 임금 플로어를 설정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세 감면, 조세 감면이라고 해서 타겟이라고 하는 선별적 이런 선별적 뭐 이런 의미죠. 조세 감면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사회보장, 근로자 사회보장 기여금을 좀 줄여준다든가 또는 뭐 이건 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도입이 되어 있는 아동수당은 뭐 나중에 가족제도 할 때 특히 아동수당에 집중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만 뭐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타겟팅해서 제공하는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티드가 앞에 붙여져 있고 근데 간접 지원은 이제 뭐 전국 노동자에 대한 숙련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한다든가 또는 수요 정책으로서 이게 노동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런 정책이죠. 정책으로서 뭐 고용보조금 제도를 제공한다 할지 또는 웨지 코스트에 관련 뭐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적극 노동시장 정책 이건 뭐 공급 사이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되는 노동력의 그런 어떤 특징을 노동력에 대해서 뭐 앞에 말한 훈련이나 또는 뭐 고용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뭐 실직자나 또 적인 노동자를 보다 좋은 일자리로 이동시키는 이런 정책이 적극 노동 정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육을 통해서 차일드케어 보육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이런 어떤 정책도 간접적인 지원에 들어가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뉴옵션의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시즈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뉴라고 해서 새롭게 등장한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나와 있는 뉴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과 상당히 다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등장한 게 뭐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미국에서 거의 한 1970년대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된 그런 정책이니까 어떤 새로운 정책, 새로운 옵션이 아니고 기존의 정책과 상당히 구별되는 그런 어떤 발상을 담고 있는 옵션이라는 것이고 이게 우리말로 이제 부의소득세라고 부르고 이 부의소득세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가리켜서 부의소득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만이 발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민즈 테스트 자선조사를 통한 이너크 베네핏. 이너크 베네핏은 뭐 번역을 여러 가지 합니다만 뭐 저는 근로조건부 급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도입 제도 이름이 바로 근로장려금이죠. 근로장려금, 네, 근로장려 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혁신적인 수요 사이드의 정책들이 되겠는데 스위체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이 벨기에와 같은 나라에서 가넷 스위스 노동을 제거한 국가 지원 같은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또 이게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들 가운데 특히 이제 보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어떤 그다음 출산 이제 직후에 또 이제 이 여성의 어떤 이제 이렇게 출산 직후에 여성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주로 이제 좀 중고령 여성들이겠는 중고령 여성들을 이제 그 고용을 해서 뭐 일정한 어떤 서비스 비용을 받고 이제 뭐 제공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것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뭐 이게 반드시 여기는 뭐 반드시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일반적인 영리 기업도 들어가고 근데 공적인 기업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유사하긴 하지만 반드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저임금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 툴에 뭐 속하는 그런 제도라고 그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